안녕하세요.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박용호 이사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12일에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만기 상품 등에 대해서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때 사전 지정한 디폴트 옵션 승인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된 이후에 최근까지 상품 승인이 완료가 되었고요. 11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가 되겠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디폴트 옵션 상품에 대해서 사전 지정하는 그 실행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직장인들이 이런 디폴트 옵션 선택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 투자연금센터에서는 긴급 서베이를 진행해 봤습니다. 긴급 서베이를 통해서 이제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게 될지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전에 디폴트 옵션에 대한 이해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긴급 서베이는 30대에서 50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조사 기간은 2022년 9월 22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대에서 50대 DC형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 1200명을 선정하여서 진행을 했고요. 사업장의 규모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제외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조사 대상 직장인의 퇴직연금 현황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 평균 근로소득은 558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DC형 퇴직연금 가입 기간은 평균 6년, 그리고 이제 회사의 근속연수는 11.8년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2년 가까이 회사를 다니면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간은 평균적으로 그것의 절반이 한 6년 정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평균 자산은 4,666만 원이 집계가 되었고요. 정확히 중간값은 2,500만 원이 집계가 되었는데요. 2,500만 원 미만의 비중은 한 50%, 2,500만 원이 넘는 비중은 한 50%, 이렇게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형과 원리금 보장 상품형으로 나눈 퇴직연금의 운용 비중은 각각 투자형이 36, 그 다음에 원리금 보장형이 64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의 평균 운용 비중이 투자형의 경우에 21%, 원리금 보장형은 79% 정도니까 저희가 조사한 대상 근로자들은 이보다는 투자 자산의 비중이 조금 높게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금융회사별로 보면은 업권별로 나누어 봤을 때 은행에 가입한 근로자가 55.3%,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16.3%, 그리고 증권업에 가입한 근로자, 투자금융업이 되겠죠. 그런 증권업에 가입한 근로자가 28.4%씩 이렇게 비중을 형성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먼저 디폴트 옵션에 관련된 근로자들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잘 알고 있다,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한 근로자는 31% 비중으로 조금 낮게 나왔고요. 들어보긴 했지만은 잘 모르고 있다든지 혹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중은 모두 합치게 되면 69% 가까이 차지하는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좀 높은 집단들만 추려보게 되면은 전문 서비스 측과 전문 기술 측, 이렇게 조금 전문성을 갖춘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한 38.7%,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평균 비중이 31.3%니까 그거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월 근로소득이 1,000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비중은 47.4%, 꽤 높게 이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자산이 1억 원 이상 어느 정도 모인, 그러니까 근속 연수가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되고, 그 다음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간도 좀 높은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퇴직연금 자산 1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 비중이 거의 40% 정도 가까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혀 모른다라고 대답한 비중은 27% 정도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온 그 속성을 가진 집단 같은 경우에는 30대 직장인, 그러니까 젊은 직장인들하고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직장인,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인들, 그리고 제조업이나 건설업 쪽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러니까 금융 쪽 관련된 것과 조금 거리가 있는 일반 직장인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혀 모른다라고 대답한 응답 비율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한 6%포인트 정도 높게 나와서 대부분 30%를 넘는 비중이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한 이해도는 평균적으로 좀 낮은 편이다. 그리고 주로 퇴직연금의 자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인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집단일 경우에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도 무지한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디폴트 옵션 선택에서 이제 나타난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개인 스스로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디폴트 옵션에 있어서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택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특징을 치러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투자형 상품 선호가 상당히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디폴트 옵션 상품 유형 중에서 투자형으로 분류될 만한 것은 60%를 선택하게 집계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순수한 원리금 보장형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40%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사 대상 DC형 퇴직연금의 평균 편입 비중이 36%대 64%, 그러니까 투자형으로 36%를 선택한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번 그 디폴트 옵션의 선택 의향을 조사해 봤을 때는 투자형 중심으로 선택하는 비중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뜯어보게 되면은 투자형 60% 중에서 TDF하고 밸런스드 펀드 같은 이런 자산 배분형 펀드를 단일 상품으로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과 펀드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그런 자산 배분형 상품에 준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선택 비중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한 40% 중에서는 원리금 보장만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보다는 원리금 보장 상품 단일 상품 한 가지를 선택한 비중이 33.5%이기 때문에 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산 배분형 펀드 위주의 선호도가 좀 높게 나왔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산 배분형 펀드의 대표적인 TDF, 타겟 데이트 펀드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드 펀드의 비중이 전체 총 45.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과 조금 별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밸류 펀드하고 SOC 펀드, 그리고 이제 펀드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나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전부 다 합쳐서 21% 정도밖에 선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TDF하고 밸런스드 펀드, 그 다음에 원리금 보장 상품과 펀드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실행을 하거나 자산 배분 비중을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 자동 자산 배분 기능을 갖춘 펀드의 성격을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비중을 주로 많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점들이 조금 특징적인 점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테이블 밸류 펀드나 SOC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중위험 중수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초점을 둬서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자산 배분형 위주의 펀드하고 조금 구별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선택 특징으로서는 퇴직연금 운영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과 월소득이 좀 높은 부류의 근로자들이 주로 TDF, 그 다음에 밸런스드 펀드 같은 자산 배분형 펀드를 집중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속성별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월소득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는 TDF하고 BF를 선택한 비중이 40%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연간 목표 수익률을 6% 이상으로 좀 추구하려는 근로자들, 조금 적극적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근로자인데요. 요 집단의 선택 비중은 43.1%, 그리고 연간 1회 이상 운용 지시를 하거나 만기 상품을 스스로 직접 교체하거나 이렇게 운영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도 40% 이상의 선택 비중을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상품 운용 비중을 70% 이상으로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 45% 정도가 TDF하고 BF를 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200명 전체에서는 31.5%가 TDF하고 밸런스드 펀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속성을 가진 집단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TDF하고 밸런스드 펀드를 선택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한 비중은 응답자 전체가 40.1%를 차지하는 것에 반해서 이런 속성을 가진 집단들은 30% 미만으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선택률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선택 특징은 반대로 퇴직연금 운용관리의 소극적인 성향, 그리고 월 근로소득이 낮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형을 집중적으로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형을 56.8% 선택을 하였고요. 연 목표 수익률이 4% 미만의 조금 보수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근로자라든지 투자 상품 운영 비중이 30% 미만인 경우에 약간 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54%, 그 다음에 61% 정도로 아주 높게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용 지시 경험이 전혀 없다든지 한 번도 내 퇴직연금을 살펴보지 않거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던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근로자나 연금 계좌를 살펴보지 않은 그런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50% 넘게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하였다라고 집계가 되었습니다. 응답자 평균은 40.1%이기 때문에 이보다 약 10%포인트 높게 대부분 다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한 근로자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폴트 옵션 선택 특징의 마지막 5번째입니다. 디폴트 옵션의 지정이나 실행을 통해서 개선을 기대하는 점으로서 저희가 질문을 드려보았을 때 주요 보기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였던 요소는 알아서 운영되는 편의성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의 운영 수익률이 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답한 분이 그 다음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을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이 많이 개선될 것 같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산 배분 전략을 좀 알아서 실행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자산 배분 전략을 실행하는 여력이 좀 개선될 것 같다라고 답해 주신 분도 상당히 좀 앞선 순위로 집계가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실행함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편의성이 많이 개선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점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을 기대 또는 희망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폴트 옵션에 대한 그 근로자들의 인식 조사를 토대로 디폴트 옵션에 대한 이해도와 그 다음에 디폴트 옵션 선택 의향과 관련된 결과들에 대해서 나타난 특징들을 5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되고 이상의 조사에 따라서 어떤 시사점이 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퇴직연금의 장기 투자의 원칙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원칙에 따라서 자산 배분과 투자형 관리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점을 디폴트 옵션 상품의 유형에 따라서 좀 잘 파악하고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디폴트 옵션을 지정할 때, 상품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좀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퇴직연금 운영 및 관리에 소홀했던 기존 근로자들이나 그리고 퇴직연금 자산의 축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근로자일수록
디폴트 옵션의 중요성을 조금 더 충분히 이해를 하신 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퇴직연금 관리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디폴트 옵션을 더욱 신중하게 지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만기 상품이 운용 지시 없이 방치되었을 때 디폴트 옵션이 실행돼서 자동으로 운용되기 전까지 최대 6주간 현금성 자산으로 대기하는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1월부터 이제 디폴트 옵션 선택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거고요. 디폴트 옵션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할지 가입하신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으시게 될 텐데 꼭 놓치지 마시고 신중한 결정을 하셔서 퇴직연금 운용에 차질이 없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